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허연함 전문가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매매 컨셉, 투자 전략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으로 시장은 지난주 충격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27일 코스피가 0.51%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0.49% 오후에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지수 상승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특히 삼성전자는 10월 말부터 두 달 가까이 긴 박스권을 형성했었는데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요. 전체적인 반도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한 수급 유입이 강하게 들어온 날이었는데 잠시 뒤에 반도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을 했고 27일에는 오후 순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이에 말씀드린 대로 920에서 910선 사이에서의 수렴 구간, 지난주 충격을 해소하는 그런 타점인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위치이고, 그리고 또 가장 문제가 됐었던 원달러 환율도 외환 당국의 강력 개입 시사에 1,440원대까지 급락하면서 수급 긍정적인 요인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1월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면서 W자의 오른쪽 지지력을 형성하는 구간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노이즈들 오라클발 AI 거품이라든가 수익성 논란에서 한번 빠져나왔고, 그리고 일본 정책금리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을 통과하면서 굵직한 이벤트들 통과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안정화되고 있고, 새로운 모멘텀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수급도 오랜만에 양시장 양매수가 나왔는데,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4조 원이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지난주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일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900에서 920선에서의 이제 수렴 단계, 자, 그리고 큰 W자를 형성하고 있는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정고점 수준에서 수렴을 통해서 다음 구간으로의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12월에 한번 큰 조정이 있었고요. 역시 AI 거품 논발 조정, 그리고 미 금리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고, 하지만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60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상승 추세의 하단을 지켜줬고요. 역시 이번 12월 변동성에서도 60선을 지켰고, 그리고 특히 900에서 890포인트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여기 라인에서는 반복적으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지난주 이런 단기 급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주고 이렇게 3, 4거래일 정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통해서 다음 돌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은 일부 대형주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월 코스피 지수와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를 보면, 우선 기관은 11월부터 12월 누적 1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견인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세를 기관이 상쇄했지만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었고, 일부 대형주에 집중이 되면서 이번 주에도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최근 3거래일 동안 2배에서 3배 가까이를 지속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대표 종목으로 지수 라인은 올려놨는데 아직은 탄력성,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탄력성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주간 누적 순매수를 보시면요, 역시 업종별 종목별 순매수 상위는 역시 빅2,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순매수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다른 섹터 종목군들은 오히려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이에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그 시총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섹터별 흐름은 역시 이 세 섹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은 이제 주 초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 종목군들은 계속 신고가 추세,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특히 의료 AI가 즉 AI 바이오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도 최근 조정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주들 잠시 뒤에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여기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HBM3 가격을 내년에 최대 20% 가까이 인상 계획도 발표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의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추세적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던 것처럼, 자, 9월과 10월 상승 1파동 때도 이 세 섹터가 같이 움직였다. 로봇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자, 그리고 반도체가 같이 움직였었고, 자, 11월에는 전체적인 지수 급락으로, 그러니까 W자의 왼쪽 여기 지지력을 형성했을 때 똑같이 이 세 섹터가 조정 2파동, 자, 그리고 12월까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또 한 번의 변동성, 지난주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W자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부터 12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두 섹터가 먼저 올라왔었거든요.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로봇은 신고가, 이런 흐름이었는데, 지금 다음 순서는 역시 9월부터 10월을 주도했었던 AI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도체가 바로
바로 이번 주에 다음 순서, 자신의 순환매 순서를 신호를 보내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 연초 랠리는 계속 이 세 섹터의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고, 쉬어가는 쪽은 비중 확대, 그리고 돌파를 통한 이격도가 확대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섹터군들은 한 번씩 비중을 덜어내면서 수익 실현, 계속 이런 반복 매매가 코스닥 1000포인트에서 1050포인트까지 계속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이벤트는 뭐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너무 굵직한 이벤트들을 대부분 통과했기 때문에 체크할 부분들은 12월 FOMC 회의록 공개 이 정도인데, 뭐 우리가 모두 다 한번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음 주는 연말 시즌이라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제한적이다.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우선 12월 25bp 인하는 했지만 덜 매파적인 약간 모호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아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이고 인하 가능성은 20% 후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는데, 주요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한번 체크하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금요일 반도체가 강했던 이유는 역시 이런 이슈였는데,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GPU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독자 개발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800을 27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GPU는 그래픽 처리, 그리고 또 인공지능 연산 등을 담당하는 칩인데, AI 폰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기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엑시노스 AP를 AI 폰을 넘어서 스마트 글라스, 자율주행차용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온 디바이스 A 플랫폼에 확대 적용해서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독자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GPU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엔비디아, 그리고 AMD, 인텔, 퀄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독자적인 GPU 개발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호재가 있었는데,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3E 가격을 2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제품의 세대 전환을 앞두고도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서 구형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이례적인 조치라는 그런 또 뉴스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빅2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중소형 AI 반도체 종목군들도 최근 말씀드린 11월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0월 우리가 상승 1파동 AI 반도체 주도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주 다음 순환매상 AI 반도체 주도력도 예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수급과 전체적인 AI 반도체 주도주들의 추세 흐름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을 서서히 확대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즉 AI 반도체가 반도체의 미래인 거고, 수많은 데이터 학습과 이를 통해 추론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AI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반도체다. 대규모 연산의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AI 핵심의 두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30년에 3,050억 달러 규모, 그리고 또 30년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31.3%의 점유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22년 대비 27년 AI 반도체의 시장 매출도 3배 이상 이렇게 증가될 전망이고, 이제 바로 NPU의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기존 반도체와 AI 반도체의 차이를 보시면, 자, 우선 기존 CPU는 컴퓨터의 입력, 출력, 명령어 처리 등을 다루는 두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순차적인 데이터 직렬 처리로 병렬 처리 연산에 필요한 AI에는 약간 부적합하다. 따라서 GPU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병렬 처리 특징의 AI 반도체로 통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의 발전 방향은 CPU의 병렬 처리 특성을 유지하면서 AI만을 위한 전용 반도체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다음이 이제 NPU, FPGA라든가 ASIC 형태이고, AI 알고리즘을 고려한 최적화, 그리고 고성능과 에너지 고효율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NPU는 GPU 대비 10배 빠른 연산 속도, 그리고 5분의 1 수준의 전력 소모, 말 그대로 효율성에서도 뛰어나다. 그래서 AI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9월에서 10월 1파동 때처럼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한번 분류해보면 역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자,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DRAM, CPU와 저장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낸드 플래시는 데이터 저장을 위한 비휘발성 메모리, SSD, USB 등이 있고, 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역시 AI 반도체에서는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연산과 명령의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말씀드린 대로 CPU, AP, NPU, DDI, PMIC 등 이런 테마성 종목군들의 순환매도 우리가 다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대표적인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반도체의 생태계인데, 자, 우선 역시 종합반도체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고, 역시 파운드리는 DB 하이텍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팹리스 업체에서는 메모리 쪽에서는 제조반도체, 자, 차량용은 텔레칩스와 넥스트칩, 자, 그리고 센서 관련해서는 픽셀 플러스, MCU 관련해서는 어부부 반도체가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P 벤더 쪽에서는 칩스앤미디어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 자,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는 역시 AD 테크놀로지와
가온칩스 모두 이런 금요일에 반응했던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역시 패키징 쪽에서는 SFA 반도체 이런 중심으로 움직여주고 있고요. 유통에서는 역시 메커스 쪽이 탑픽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생태계를 이렇게 8가지의 큰 공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웨이퍼 제조, 그 다음에 산화, 포토, 식각, 그 다음에 이제 종착, 금속 배선,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 따라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쪽 후공정 업체들의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미 우리가 9월부터 10월 상승 1파동을 통해서 주도주들을 매매했기 때문에 그 종목군 중심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그 연말 연초 랠리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 표시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종목군을 한번 제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화 공정 쪽에서 열처리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그리고 포토 공정 에서의 레지스트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캠트로스가 추세상으로 가장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식각 공정에서는 장비 제조 쪽인 PSK, 그리고 증착 이온 주입 공정 장비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가 가장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후공정이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종목군들, 그 중에서 우리가 9월부터 10월에 매매했던 종목군들 다시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선 속객 관련주인데 필살기 방송을 통해서 오킨스 전자 10,000원부터 9,500원 타점에 많이 집중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정고점 수준까지 급등이 나왔고, 이쪽 소켓 쪽에서는 마이크로 컨텍솔, ISC, 오킨스 전자가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 패키징 공정에서의 소재 쪽에서는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역시 장비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STI,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력을 형성하고 있고, 자, 테스트 쪽입니다. 고영, 그리고 테크윙, 자, 그리고 유니테스트, 그리고 네오셈, DI, 엑시콘,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 9월, 10월 1파동 뒤에 다시 3파동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쭉 그 공정별로 분류를 해드렸고, 추세 기준으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앞서서 반응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주는 코리아 서키트인데, 그 특징적인 조정을 주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18,500원과 27,500원의 그 매수가 비중을 그대로 끌고 가고요. 자, 지금 CP 시스템이라든가 PS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 자, 그리고 오킨스 전자, 자, SFA 반도체, 유리기판 쪽에서는 피롭틱스와 캠트로닉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칩스앤 미디어 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집중이 필요한데, 특히 오킨스 전자는 말씀드린 대로 그 추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네요. 오킨스 전자는 HBM 마그네틱 콜렛, 글로벌 메모리 3사에 모두 공급하게 됐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그네틱 콜렛은 반도체 칩을 집어 올리거나 픽앤플레이스죠. 그리고 또 다이를 적층하는 본딩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소모성 픽업 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횟수 사용 후에 교체해야 되는 원부자재이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공정의 생산성과 정밀도를 좌우하는 부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공급 부족 상황을 역사상 최악으로 표현했었는데, 그 AI 추론 확산이라든가 그리고 HBM과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10나노급 D램 전환 실제 생산량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수급 실적도 계속 좋은 흐름이죠.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69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요. 지난해 연간 매출액 666억 원을 웃돈 수치입니다. 자, 올해 사상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85억 원으로 6배로 증가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4분기에 마진율이 높은 신제품 위주로 공급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호조가 기록될 거다 예상도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킨스 전자 일봉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AI 반도체 주도주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상승 1파동을 주었고, 우리는 이런 타점도 똑같습니다. 8,000원과 9,000원 타점에서 이제 매집을 했고, 자, 그리고 11월에는 전체적인 증시 조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말부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한 작업을 했고, 자, 이렇게 12월 5일 날 장대 양봉을 통해서 하락 추세 상단을 완전히 벗긴 작업,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라인, 이렇게 추세를 돌려 나오고 지지 작업을 하는 이런 9,000원 초반 타점에서 계속 다시 한번 매집을 드렸고, 자, 그리고 10,000원까지의 이런 1차 매물 소화 과정에서 10,000원부터 그냥 9,000원 라인은 계속 매집을 드렸습니다. 거의 한 2, 3주 동안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통해서 매물 소화를 했고요. 자, 금요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훈풍에 힘입어서 1차 이런 전고점까지 최근 11월 조정에 대한 반등 시세가 나온 겁니다. 따라서 아직은 상승 3파가 아니죠.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추세 전환 후에 전고점 수준까지의 1차 반등 시세를 준 거고, 자, 이제 오킨스 전자는 11,000원부터 10,000원 라인에서의 이런 수렴 구간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추세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요 폭에서 1차 비중 반만 수익 실현을 해놨고요. 주봉상에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21년부터 올해까지의 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겼고, 그리고 9월과 10월에 1차 반등 시세를 준 겁니다. 주봉상에서는. 자, 아직 추세 전환 후에 수렴 단계죠. 12,000원 라인부터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통해서요. 다시는 여기 7,5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에서 수렴을 해놓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오킨스 전자 기준으로는 오히려 12,500원
9,500원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탄력 구간에 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000원 초반에 눌림목을 형성하면 우리가 금요일에 챙긴 비중을 재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AI 반도체들의 흐름들이 모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도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똑같이요. 9월과 10월 상승 1파동 때 많이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11월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조정 2파동을 형성했고, 자, W자죠. 말씀드렸던 11월에 여기 한번 저점. 그 다음에 지난주 이렇게 지수 변동성으로 인해서 자, 이렇게 W자의 오른쪽 지지력을 그 하단을 높이면서 형성을 했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반등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오킨스 전자와 똑같이 이런 정고점 수준까지 1차 반등을 주고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윗꼬리까지 이제 형성을 한 겁니다. 자,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어떤 자리냐면 매집이 필요한 자리에 5,500원 라인 전후 있죠. 이런 구간에서 하루 이틀 금요일 급등에 대한 눌림목을 형성하면 다시 우리가 비중을 집중하고 확대해야 되는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주도주군들이 다 이겁니다. PS 일렉트로닉스, 덕산아이메탈, 칩스앤미디어, 필옵텍스, SFA 반도체, 에이펙트와 코리아 서키트가 신고가로 먼저 출발을 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세 전환하고 다져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코리아 서키트 같은 보유 종목군들은 계속 끌고 가면서 추세 전환을 하기 시작한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다시 9월과 10월처럼 AI 반도체에도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제 그 AI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해야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로봇 11월 말에 작업했던 내용들 있죠. 딱 추세 전환을 할 때, 그러니까 즉 조정 2파동의 끝자락에서 매집을 했을 때 그런 작업들이 반도체에서도 이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1월 내일까지 작업을 해드릴 건데요. 따라서 그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같이 호흡을 맞추시면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과 그 다음에 바이오, 그 중에서도 AI 바이오, 즉 의료 AI 이런 종목군들, 주도주군들은 계속 매매가 필요하고, 자, 특히 금요일 바이오 쪽에서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까지 했습니다. 자, 이뮤논시아는 계속 신고가 추세니까 끌고 가고, 그래피 프로티나 뉴로핏, 고영, 로킷 헬스케어 등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피와 로킷 헬스케어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그래피는 신고가 추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남은 비중은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 자, 로킷 헬스케어도 금요일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드렸고 8%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피는 글로벌 최초 기술 상용화에도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3D 바이오 프린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기술을 확보하고 이미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피뿐만이 아니라 로킷 헬스케어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피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반 투명 교정 장치 전문 기업이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고, 자, 매출이 22년 43억 원에서 지난해 160억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3분기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고요. 따라서 연간 최대 실적이 유력하다. 보수적인 덴탈업계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술의 시장 침투 속도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 그러니까 즉 진입장벽까지 생긴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래피 일봉인데요. 자, 우리가 이런 박스권 10,000원부터 14,000원 박스권에서 많은 반복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했고, 자, 이렇게 상승 1파를 통해서 본격적인 신고가 랠리, 그리고 12월 지수 변동성 구간, 특히 여기 19,500원 라인에서 23,000원까지의 박스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수렴 구간 때는 다시 한번 요 타점에서 비중 집중을 드렸습니다. 자, 24일 날 급등이 나오면서 요 박스권을 완전히 넘어가는 분위기이고,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렇게 돌파 시작했던 박스권 상단의 지지 작업도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래피는 비중 반만 챙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중은 12평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제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24,000원부터 23,000원 타점이 1차 지지력을 형성할 겁니다. 27일 딱 저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이렇게 급등에 대한 눌림목을 형성을 하면은 챙긴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필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 1차 수익 실현 후에 이 AI 바이오 쪽에 로킷 헬스케어를 추가 공략하면서 비중을 한 번 더 확대드렸는데 똑같죠. 자, 로킷 헬스케어도 그래피, 뉴로핏, 이뮤논시아와 같이 11월 말부터 이렇게 큰 한번 급등이 나왔고 12월 지수 변동성 구간 이런 박스권을 통해서 조정 2파동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의미 있는 봉 두 개가 있었는데 11월 21일 장대 양봉과 그리고 11월 25일 역시 장대 양봉입니다. 자, 이런 급등 돌파 시작점에서는 최소 멈추는 모습,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이 바로 요 타점입니다. 즉 6만원 초반 타점. 자, 최근에 음봉 3-4개는 지난주 지수 변동성으로 인한 각도 조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 타점에서 다시 비중을 확대했고 금요일 이렇게 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6만원 초반의 지지력을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주는 이렇게 수렴 과정을 통해서 하단 지지력을 다지고 1차 정고점까지를 우리가 목표가로 보면서 신고가 준비도 같이 작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봇 쪽 금요일에는 바이오와 그리고 반도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순서상 그 주 후반에는 로봇들이 전체적으로 쉬었고, 반대로 주 초에서는 역시 주도주군들이 신고가가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린 PTS가 역시 금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을 하면서 1차 이런 단기 3파동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가 한번 챙겼고, 그리고 2차 목표가 금요일에 여기 16,000원, 17,000원 라인에서 이제 챙겼습니다. 이제는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남은 비중은 그대로 끌고 가면서, 자, 이제 우린 PTS는 여기 15,000원 라인부터 14,000원 라인에서는 역시 지지력을 형성할 수 있는 강력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간에 눌림목을 주고 로봇에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타점 구간에서 챙긴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그런 전략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 계속 집중해야 되는 종목군들은 역시 로봇과 반도체, 바이오 이런 주도주군들의 순환매입니다. 주인공은 모두 정해져 있고 반복적인 추세 매매인 건데, 지금 보시면 이제 정책 모멘텀과 미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지난주 조정 구간의 매물 소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즉 말씀드린 대로 W자의 투바닥 형성 구간이고, 지난주 음봉 3개에 대한 매물 소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신고가 종목군들은 이제 익절가를 상향시키면서 수익 극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뮤논시아, 사면, 클로봇, 할라캐스트, 우린 PTS,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강조드렸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금요일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은 이제 계속 끌고 가고, 순서상 로봇 AI 바이오에 이어서 AI 반도체도 그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추세 전환을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도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 세 섹터의 추세 반복 매매, 코스닥 1000포인트 랠리까지를 준비하는 작업들이 1월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